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글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예, 먹는 즐거움 꼽아야지.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런 평범한 즐거움도 누리기가 어렵겠죠. 특히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고통이 더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를 상실하면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틀니, 임플란트 등의 방법이 있지만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르신들 보면요. 주변에 틀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틀니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치과에서 쓰는 보철물은 특히 고정돼 있는 고정성 보철물하고 뺐다 하는 가철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틀니는 이 중에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구강에 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틀니는 부분 틀니하고 완전 틀니로 나뉩니다. 이런 틀니들은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 고정성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치과용 임플란트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틀니를 끼고 있는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나 또 식사하실 때 틀니가 빠진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임플란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잇몸 위에 얹혀서 쓰는 경우이고 잇몸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이 저장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치아라든가 임플란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힘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잇몸 밑에 있는 치조골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 틀니는 그 힘이 적기 때문에 치조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철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조골이 녹게 되면 처음에는 딱 붙었던 것들이 뼈가 녹여서 느슨해지게 되죠. 네. 이때는 다른 재료를 덧대서 더 딱 붙게 만드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뼈가 녹게 되면 결국은 이제 틀니는 흔들리게 되고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통증을 야기하게 되고 기능도 못하게 되고 근데 이럴 때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잘 씹히는 쪽으로 계속 교합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 틀니를 놓는 거를 이제 방지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심을 경우에는 고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2개 이상 네 개에서 6개를 심게 된다면 더 고정뿐만 아니고 기능도 더 합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뼈가 녹게 되면 이제 해부학 구조로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상악에는 양쪽에 상악동이 있게 되고 하악 같은 데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못하게 될 정도로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위아래로 치아가 거의 없어서 틀니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니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하셔야 되고 관리받으셔야 되고 결국 가서는 이제 통증이라든가 김치도 못 먹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하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악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이 전악 임플란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의 치조골의 양이라든가 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협진도 하게 돼 문제를 제거를 하게 되고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면 다른 약을 대체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부작용을 줄이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전학이라는 게 전체를 지금 임플란트를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과정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틀니는 100년 전 넘게도 사용되어 왔던 치아의 보철 방법입니다. 뭐 쉽게도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누이 16세 같은 경우도 틀니를 썼던 왕이고요. 네. 그 이제 잇몸 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은 우리가 자연치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근데 전학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틀니보다는 좋은 게 있는데 제가 4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분의 1이라면 뭐 김치를 씹는다거나 아니면 뭐 아몬드라든가 고기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거의 동등한 의 저장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치라든가 뭐 아몬드, 고기 어떤 걸 갖다 드셔도 자연치와 비슷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 같은 경우는 심미성입니다. 이제 심미성인데 외관상 자연치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만든 임플란트 보철모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만 잘한다면 한 번 시술로서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근데 틀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조골에 녹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베이스를 깔아야 되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결국 가서는 이제 틀니가 흔들리면서 이제 더 이상 고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편리성입니다. 우리가 틀니 좀 빼놔야 되고 물에 담궈놔야 되고 뭐 어디 갔다 마르다가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연치와 비슷하게 돼서 어디 가서 뭐 빠진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 양치라든가 치실 시간 써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얼굴 형태라든가 뭐 저작 기능이라든가 뭐 이제 발음 같은 것도 틀니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4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기능 회복 면에서는 뭐 장점이 다양한 게 많지만 사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십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생긴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 대부분의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같이 모시고 오셔서 저희 어머니 해드릴게요, 아버님 해드릴게요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시술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분들을 생각해서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많이 그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치조골 녹음으로 인해서 계속 오셔서 점검 받아야 되고 조금 안 맞으면 또 이제 다시 그걸 조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 2년 지나면 굉장히 막 불편해하시고 왜 처음에 그렇게 좋은 걸로 안 했냐고 다들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이제 어머니 경우에 한번 설명드리냐면 제가 치과 닥터 다닐 때 제가 부분 틀니를 해드리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수련 받고 이제 와서 임플란트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역성을 내셔요. 왜 이런 거 좋은 걸 처음부터 안 해주고 틀리 껴줬냐고. 이제 저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가격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 가서는 틀리 쓰다가 이제 임플란트 가는 거 보면 이중으로 이제 비용 지불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뭐 비용은 들지만 임플란트 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향후에 비용 절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치료 과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은 또 얼마나 네, 걸리는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전학 임플란트로 하신다고 하시면 먼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신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협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거를 미리 이제 방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이제 나이 드신 것 같은 경우는 좀 힘드니까 네. 한쪽만 할 건지 아니면 양악을 같이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시 틀니를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날 양악을 같이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수술을 하고 이제 뭐 뼈 이식하고 다 해서 끝내드린다면 이제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굉장히 부어 있고요. 굉장히 네.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약을 먹어서 컨트롤 한다거나 이제 부기가 가라앉으면 실밥 뽑는 날에 이제 본을 떠서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나가기 전까지는 임시 틀니를 통해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고 이제 그 관리를 받게 되고요. 이제 6개월이나 4개월 지난 다음에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게 되는 거죠. 꼭 6개월 걸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임시 틀니를 사용하다가 이제 최종 보철물과 교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그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치아를 쓴다는 거는 치조골에서 올라오는 그 교합이고요. 이제 치아가 다 없게 되면 치조골의 역할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턱뼈, 그러니까는 치조골이 아닌 턱뼈와의 관계를 통해서 틀니 교합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치아를 쓰는 동안은 그 턱뼈에서 올라오는 뼈와 관절의 관계에서 교합이 되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다시 이제 최종 보철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치조골에서 올라오는 교합이기 때문에 틀니 때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시 틀니 쓰는 방법대로 그 교합을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셔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보철물,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서 교합을 올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에 따라 조정은 필요하지만 결국 가서 이제 치조골 교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틀니를 쓰면서 이제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세게 무는 습관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임플란트 보철물을 해드리는데 불구하고 딱딱 소리가 나요. 뭐 씹을 때 뭐 갈리는 소리 나요 그러는데 세게 안 씹어도 되니까 이제 심 주지 마시고 쓰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 교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는데 살도 좀 찌고 좋아집니다. 예. 그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비용은 뭐 다르겠지만 일단은 네. 틀니보다는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전제하고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환자나 환자 네네네. 가족들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대안을 말씀드린다 싶으면 이제 전학 임플란트는 비싸다 그러면 그 틀니 밑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더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 다리가 4개 있으면 안정성이 있는 반면 2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손을 잡고서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지만 까딱까딱하고 불안하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4개를 심어서 완전 틀니하고 틀리지만 그 구강을 덮는 구조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 얄쌍한 이제 틀니를 넣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개 때보다는 굉장히 기능성은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편리한 데 비해서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사기질 같은 재료로 보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지만 이 4개인 경우에는 틀니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강도는 떨어지지만 그 2개 따라든가 아니면 틀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가격이 좀 그 전학보다는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한번 이제 상의해 보셔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학과 틀니의 중간 정도는 그쵸. 그 치료 네, 방법이 네, 있다. 맞습니다. 그거죠? 예. 네. 네. 사실 아마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제 치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좀 한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러면 기존에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이 전학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좀 아이디어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합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른 임플란트를 보강해서 전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만약에 이제 그 중에 살릴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다면 정확한 위치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네. 염증도 없어야 되고 뭐 골 손실도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잘 심어져 있는데 위치가 안 좋으면 그건 또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예를 한번 설명시켜 드린다면 저희 환자인데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임플란트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가서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름이 납니다 했는데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다시 이제 치료를 하신 경우 케이스인데 하악만 임플란트를 10개 심었어요. 그리고 상악은 이제 자연치 관계인데 어금니가 없는 관계니까 전치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치부로만 이제 교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 아래턱에 나오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앞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도 야기되지만 앞면이 변하는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이 전치부는 절단의 기능인데 우리가 구치부가 없는 관계로 절단과 동시에 으깨는 기능을 하게 되면 이 전치부는 어떻게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니도 더 망가지고 그러는 상황이 돼서 오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빼버리고 이제 6개를 심어서 우아래 다 이제 전학 임플란트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교합은 임시 틀니를 쓰면서 정상 교합으로 바꾸는 이제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그 안 좋았던 그 잇몸 같은 경우는 뼈이식이라든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제거를 하고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시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악 구치부 쪽에 어금니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잇몸뼈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면 임플란트가 가능할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가 해박 쪽 구조로서 이 옆에 상동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숨을 쉴 때 겨울에 뭐 공기를 데운다거나 뭐 공명을 해서 뭐 말을 한다거나 좋은 이제 해박 쪽 구조가 있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어금니들이 빠지게 되면 치조골이 상실하게 되면서 굉장히 얇은 종이짝 같은 이제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그 이제 대부분 치과에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데라든가 뭐 대학병원 가서는 문제는 뭐 없이 수술 가능하지만 여기 뼈가 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틀니를 권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도 말했던 2개를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틀니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상악동에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동반하게 되면 전학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 이유는 임플란트 주위에는 뼈들이 다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길이라든가 두께만큼 뼈이식을 해놓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에 임플란트가 안 됩니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 한 2-3군데 교차 정도 검진 받아서 어떤 뭐 가능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다고 말을 들으면 그쪽 가서 이렇게 좋은 전문이라든가 기술이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10년 정도 지나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맞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물건 샀을 때 이건 딱 10년만 쓸게라고 사지는 않을 겁니다만 좋은 물건이라면 10년이 아니라 뭐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건이 뭐겠습니까? 관리를 얼마큼 하고 고장 안 나게 잘 쓰고 점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그 구강 위생도 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신질환 관계를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뭐 사용한다면 1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보철물이 갈린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보철물로 교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오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틀니도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치조골이 녹아내리면서 그 내부가 느슨해지면 그 안쪽에 재를 덧대서 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계속 힘을 전달하게 되면 그 힘 때문에 치조골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서 치조골을 유지하는 역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면에 재료를 덧대서 하게 되면 이제 치조골이 없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다른 방법 찾는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좀 늦습니다. 늦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검진이라든가 진료 받아서 더 영구적이고 반영구적인 걸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관리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치료 후의 관리는 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제 많이 환자들의 귀에 딱지 않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금연하십시오랍니다. 금연하시고 그 흡연을 하게 되면 뭐 일단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여기 구강이라는 싸움터인데 백혈구라든가 염증 관련된 세포들을 필요한 양만큼 내보내지 못하게 되게 수축하게 되면 안 좋은 방향이고요. 이제 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 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잇몸이 닫혀야 되는데 잇몸 닫히는 걸 좀 영향 줘서 잘 아물지 않게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골다공증인데 이 골다공증은 뭐 우리가 덧뼈 녹는 걸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스톱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하게 되면 아물어서 뼈하고 그 임플란트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는 과정을 이제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다공증 약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체약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잠시 바꿔야 되고요.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본인이 못 느끼는 그런 문제들 파악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방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전신질환이 있거나 뭐 심장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있다면 3, 4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 방송이나 지금도 계속 언급한 게 뭐냐면 잘못된 임플란트의 식립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험 있고 전문적인 치과의사 보다는 뭐 가급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이라 당부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 뭐냐면 제대로 치료받아서 다시는 수술 받지 않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소중한 분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더 생각해 보시고 더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좋은 건지 우리가 뭘 하나 사 먹어도 유기농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먹듯이 우리 몸에 눕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산하는 분들도 많고요.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자주 보입니다. 네, 여러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건강 관리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야외 활동이나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그 밖에 뭐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닥터 MBC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